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저는 제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표적항암 치료 특약 많이 가입하셨죠? 저도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막상 암 진단 받고 표적항암제를 썼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이쌤은 표적항암 치료보험 가입하셨어요? 저는 가입했죠. 저도 표적항암 치료 특약을 2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분께서 이 표적항암 치료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표적항암 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이쌤이 전문가 입장으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대학병원 안병동에서 7년간 근무하고 병원 심사실에서 병원 치료 내역을 심평원에 청구하는 업무를 13년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표적항암치료 특약, 이름부터 너무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표적항암제 쓰면 표적항암치료 특약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특약의 정확한 명칭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표적항암 치료는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약관에 적힌 정의를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약관이 말하는 표적항암 치료 생각보다 조건이 많습니다. 약관 제5조를 보면요, 표적항암 치료는요 아무 약이나 해당되지 않아요. 첫 번째 조건은 식약처 분류약이 식약처 의약품 분류상 421번 항악성 종양제여야 합니다. 항암 효과가 있어도 분류 코드가 다르면 표적항암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작용 기전이거든요. 단순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암세포의 특정 분자 기능을 표적으로 삼아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약이어야만 합니다. 의사가 표적치료입니다 라고 말해도 약관상 정의와 다르면 보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이쌤, 네. 그러면 의사 처방이 있어도 지금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약을 썼는데 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보험 약관은요, 의사의 임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승인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식약처 허가 범위, 심평원 승인 여부, 이게 없으면 의사 처방이 있어도 보험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학 문제가 아니라 약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진짜 문제는요, 허가 범위입니다. 약관에서 명시한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즉 허가 범위입니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딱 2가지예요. 약관을 그대로 풀면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는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 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또는 식약처 허가 범위 밖 사용이지만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경우, 이 2가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암질환 심의위원회요? 네, 맞습니다. 그 항암 약제를 쓰기에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이 약의 효용성, 효과성,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나중에 허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가 변경되어도 소급이 안 됩니다. 네. 약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의 효능 효과가 나중에 추가 허가되더라도 투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처방 당시에는 허가 범위 밖이라 보장이 되어됐고 이후 허가 추가돼도요 소급 보장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이쌤,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너무 복잡한데 이 특약을 해제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표적 항암 약물 특약이 약관상 허가되는 범위에 따른 지급 사유가 까다롭고 의료 현실과 약관상 차이점이 있어서 일부 분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가성비 좋은 보험료로 고가의 표적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소비자가 이 특성을 알고 정확히 이해했다면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표적항암 치료 보험이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초창기 표적항암 특약은 갱신형으로 출시되었고 저는 아직 갱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가성비가 몇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럼 제이쌤, 표적항암 치료 특약의 까다로운 구조에서 벗어나서
고가의 항암제를 보상받을 어떤 대체 가능한 특약이 현재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항암약물 치료 특약과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만 따로 구성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이 판매하는 플랜을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판매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40세 남녀 직업급수 1급 무해지 한급형으로 20년나 90세 만기 항암약물 치료 특약 5천만 원,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 특약 5천만 원을 넣으시면요. 남자는 22,550원, 여자는 23,040원입니다. 이 특약은 최초 1회안으로 지급되잖아요. 그렇지만 고액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복합 치료를 한다면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 특약을 각각 1억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제이쌤이 이 보험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항암약물 치료 약관을 보면요.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 특약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항암약물 치료 약관에는 식약처 허가 범위 문구가 없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 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한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항암 약물 치료는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세포 독성 항암제 모두를 포함합니다. 급여, 비급여도 모두 포함되죠. 맞아요. 고객분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항암 약물 치료 특약이 있는데 표적 항암 치료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요. 표적 항암치료 특약은 어떤 약인지 어떻게 허가됐는지를 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고 항암약물 치료 특약은요. 암 치료 목적으로 항암약물을 썼는지를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훨씬 유연합니다. 제이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특약과 항암 약물 치료 특약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는 표적 치료에 국한되고 허가 승인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보험료 가성비가 좋은데 항암 약물 치료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없고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더 높은 것이고 소비자가 이 특성을 알고 잘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서로 표적 항암 치료 잘못 가입했다, 잘 가입했다로 논쟁을 펼치는데 저는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이 나쁜 특약이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고 약관 기준이 까다롭고 실제 보상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으니 대비책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 특약은 가장 넓은 범위의 항암 치료 보장입니다.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세포 독성 항암제까지 모두 포괄하는 구조입니다. 진짜 좋은 보험은 쉬운 구조로 만들어진 특약, 즉 보상이 잘 나올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큰 질병이나 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는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의 분쟁으로 더 고통스럽다면 보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적 항암 치료 특약 이미 가입하셨다면 점검이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준비하신다면 완전한 항암 치료 보장을 또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항암 약물 치료 특약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헷갈리신다면 혼자 판단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에게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똑소리 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항암 치료 관련 고민을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